쓰러져도 제사상 차려놓고 쓰러져. 미경은 7회 동안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도 미경은 새벽 2시에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 부엌 바닥에는 미경의 휴대폰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며느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녹음 버튼이 켜진 채로요. 6달하고 11회째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가족 단톡방에 한꺼번에 울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경이 이 집에 시집 온 건 7회 전이었습니다. 미경은 갓 35이었어요. 시어머니 박수님 여사는 첫인사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제사가 1년에 8번이야.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시아버지, 시고모, 큰아주버님까지. 그거 다 네가 차려야 한다. 알아들었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사는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먼저야. 우리 집안 법도가 그래. 명심해라. 미경은 그 말을 7회 동안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입에서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미경의 손은 더 빨라졌어요. 그리고 7회 동안 한 번도 제사에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친정 아버지 장례식 다음 날도, 둘째를 임신했을 때도요. 그런데 올 봄부터 미경의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어지러웠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서 중간에 멈춰야 했습니다. 밤에는 심장이 빨리 뛰어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머니, 큰 병원 가셔서 정밀검사 받으셔야겠어요. 심 전도가 이상합니다. CT 한번 찍어봐야 할 것 같아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미경이 그 얘기를 시어머니께 꺼낸 건 제사 닷새 전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다음 주 화요일에 큰 병원에 좀 검사를 받아야 한대요. 박수님은 시선을 텔레비전에서 떼지 않았어요. 꾀병이지 뭐. 며느리들이 다 그래. 제삿날 다가오면 어디가 아프네 어쩌네. 내가 너 나이 때는 시할머니 모시고 아이 셋 키우고 제사 8번 다 차렸어. 안 죽었잖아. 그날 미경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켰어요. 그리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부터 미경의 휴대폰은 늘 녹음 중이었어요. 사흘 뒤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토란 2망, 도라지 1단, 고사리 2단, 시금치 3단, 갈비 5근에 조기 10마리, 모두 합쳐 42만 원이었어요. 미경은 무거운 장바구니 2개를 양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미경이 다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화요일 검사 예약 시간이 오전 9시인데 2시간이면 끝난대요. 박수님이 영수증을 흔들었어요. 화요일에 제사 음식 손질해야 해. 토란이며 도라지며 네가 빠지면 누가 까. 검사는 제사 끝나고 받아. 죽을 병도 아니잖아. 미경의 손이 다시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6달하고 열흘 틀질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은 병원에 전화해 예약을 한 주 미뤘습니다. 그게 마지막 미루기였어요. 그날 밤 미경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진짜 검사 받아야 할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빠를수록 좋다고. 준호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엄마가 그러시면 해야지. 어떡해. 제사 한 번이잖아. 미경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가슴 위에 얹혀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그날 처음으로 친정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제사 전날 미경은 저녁 7시부터 부엌에 있었습니다. 존 5가지를 준비해야 했어요. 동그랑땡 150개, 생선전 80개, 김치전, 고기전, 버섯전. 손가락 끝이 기름에 대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나물 5가지,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콩나물, 숙주, 그리고 갈비찜에 잡채, 떡국, 모두 20명분이었어요. 일가 친척이 다 모이는 큰 제사였습니다. 미경은 아침부터 한 끼도 못 먹었어요. 거실에서는 남편 준호가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진 채로요. 시간은 새벽 1시 15분이었어요. 준호는 저녁 10시쯤 나 좀 잘게 하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도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는 저녁 9시에 주무시러 들어가셨습니다. 내일 손님 맞으려면 일찍 자야 해.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새벽 2시 반,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동그랑땡 반죽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식탁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잠깐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니께 폐를 끼치는 게 싫었어요. 그래도 너무 어지러웠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세 번째 신호음에 박수님이 받았어요. 잠긴 목소리였습니다.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어머님, 저 좀 어지러워서요. 잠깐 누웠다가 일어나서 마저 붙여도 될까요? 미경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숨이 찼어요. 박수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미경아, 너 그러다 손님들 오시기 전에 못 끝낸다. 쓰러져도 제사상 차려놓고 쓰러져. 그게 며느리야. 알았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경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어요.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화면에는 빨간 점이 그대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붙임판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천장이 한 번 더 돌았어요. 발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손에 힘이 빠졌어요. 새벽 3시 10분, 미경은 부엌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옆에는 부치다만 전이 식어가고 있었어요. 붙임판 위에서는 기름이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알람도 시계도 없는 새벽이었어요. 미경의 손가락 끝에 동그랑땡 반죽이 묻어 있었어요. 그 손이 바닥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부엌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어요. 1시간 45분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 이성구 씨가 부엌으로 내려온 건 새벽 5시였어요. 가스 냄새가 났거든요. 그가 본 건 며느리의 신발 한 짝과 식어버린 전이었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미경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며느리가 부엌에 쓰러져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빨리요. 사이렌 소리가 새벽을 갈랐습니다. 박수님은 그제야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내려왔어요. 며느리가 들것에 실려나가는 모습을 부엌 입구에서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바라봤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박수님이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며느리 의식은 돌아왔지요? 오늘 안에 퇴원할 수 있나요? 의사 강선우 씨가 차트를 들어 보였어요. 보호자분, 의식은 돌아왔지만 부정맥이 심합니다. CT 결과 보면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갔어요. 입원하셔야 합니다. 최소 한 달은요. 박수님이 의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며느리 오늘 안에 퇴원만 시켜주세요. 약 좀 강하게 지어주시고요. 사람 살릴 정도로요. 의사가 잠시 박수님을 바라봤어요. 그가 차트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며느림 상태는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지금 퇴원시키면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박수님이 손을 내저었어요. 그럼 약이라도 좀 빨리 주세요. 오늘 저녁 손님 20명 오시는데 제사상은 차려야지요. 우리 집안 법도가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시죠? 잠깐 숨 좀 돌리세요. 의사 선생님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의사의 펜이 멈췄습니다. 그가 박수님을 바라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간호사도 멈춰섰어요. 응급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시아버지 이성그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70이 평생 처음으로 그가 아내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보, 이번엔 그만하자. 며느리 살리는 게 먼저야. 박수님이 시아버지를 돌아봤어요. 평생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요? 손님들 오시면 누가 음식을 차려요? 관짜 놓고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침대에 누운 미경의 손이 살짝 움직였어요. 모니터 화면의 심전도가 잠시 흔들렸어요. 미경은 다 듣고 있었습니다. 눈물 한 줄기가 옆으로 흘러내렸어요. 복도 끝 의자에서 시누이 이수진 씨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1시간째 그러고 있었어요. 미경의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빨간 점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수진 씨가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알림이 떠 있었어요. 올케 휴대폰 자동 백업 완료. 음성 파일 387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수진 씨는 미경의 휴대폰을 부엌에서 챙겨왔습니다. 들어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사생활이니까요. 그런데 첫 번째 파일이 무심코 눌렸습니다. 헤드폰을 끼고 있었어요. 어머니 목소리였어요. 꾀병이지 뭐. 두 번째 파일, 검사는 다음에 받아. 세 번째 파일, 쓰러져도 제사상 차려놓고 쓰러져. 이수진 씨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화면에 파일 이름 3개가 떠 있었어요. 이수진 씨는 그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업로드 버튼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응급실 복도에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수진 씨의 손이 떨렸어요. 그녀는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친척 7명이 있는 방이었어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사촌 언니, 고모, 그리고 파일 3개를 골랐습니다. 보내기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한참 멈춰 있었어요. 오후 6시 42분, 응급실 복도에 앉아있던 친척들의 휴대폰이 한꺼번에 울렸습니다. 5대가 동시에요. 시아버지가 가장 먼저 휴대폰을 열었어요. 음성 파일을 눌렀습니다. 복도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꾀병이지 뭐. 며느리들이 다 그래. 그날 시장 봐야 해. 검사는 다음에 받아. 쓰러져도 제사상 차려놓고 쓰러져. 박수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수님에게 쏠렸습니다. 큰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이수진 씨가 어머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평생 처음으로요. 엄마,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먼저라면서요. 그래서 산 사람을 죽이실 작정이세요? 올케는 엄마 며느리이기 전에 사람이에요. 박수님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벽에 등이 닿았어요.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입을 가렸어요. 그때 의사 강선우 씨가 진료실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진단서가 들려 있었어요. 그가 박수님 앞에 섰습니다. 보호자분, 며느림 한 달만 더 무리하셨으면 심장이 멈췄을 겁니다. 알고 계셨어요? 사망 직전이었어요. 새벽에 발견이 조금만 늦었어도요. 박수님이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신호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마지막으로 침대 너머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박수님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어요. 복도 의자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이 얼굴을 가렸어요. 70 가까운 그녀가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어깨를 떨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여보, 오늘 제사는 안 지냅니다. 손님들 다 돌려보내요. 내가 전화 돌릴게. 당신은 며느리 옆에 있어. 남편 준호도 그제야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단톡방이 열린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그는 아내가 누워있는 침대 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엄마, 미경이 깨어나면 엄마가 직접 사과하세요. 저도 같이 갈게요. 그동안 제가 너무 가만히 있었어요. 미안해요, 미경아. 사흘 뒤 미경이 일간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창문으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의사 강선우 씨는 한 달간 절대 안정을 권했습니다. 박수님이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죽이 담긴 보온병이 들려 있었어요. 한참을 망설였어요. 시아버지가 옆에서 등을 살짝 밀어주셨어요. 박수님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입을 열었어요. 미경아, 어머니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경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작게 웃었어요. 어머님, 천천히 가요. 우리 이제부터요. 한 달 뒤 박수님은 처음으로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박수님은 어색한 손놀림으로 전을 부쳤습니다. 동그랑땡 모양이 모두 달랐어요. 어떤 건 너무 컸고 어떤 건 부서져 있었습니다. 미경의 휴대폰에는 더 이상 빨간 점이 깜빡이지 않았어요. 녹음 앱은 지웠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어요. 가끔 박수님은 옛날 버릇이 나왔고 미경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노력하잖아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제사부터는 시아버지와 준호가 함께 부엌에 섰어요.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차를 따라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건강을 미루신 적이 없으신가요? 산 사람이 먼저입니다. 늘 그랬어야 했어요. 오늘도 누군가의 며느리는, 누군가의 어머니는 부엌에 혼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하루도 따뜻하시길 바랍니다.